여러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 뭘까요? 아마 이 넓은 우주에 우리뿐일까? 하는 거겠죠.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외계 문명과의 첫 만남. 바로 그 순간을 위한 인류의 플레이북을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세티 프로젝트, 그러니까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를 통해 저 너머 우주에서 오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그 신호를 받는다면 우리의 계획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칼 세이건처럼 지식과 문화의 교류라는 엄청난 유토피아를 꿈꾸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스티븐 호킹처럼 기술적 격차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희망과 두려움, 그 사이에서 우리의 프로토콜이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가진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법이나 윤리에 대한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만 첫 만남이라는 엄청난 사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황금률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말이죠, 그쵸? 근데요, 이 원칙을 우지에 그대로 가져가면 글쎄요, 그게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이 외계 존재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숨쉬는 산소 가득한 공기, 반갑다는 의미의 악수 같은 신체 접촉, 우리의 선의가 그들에게는 의도치 않은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메타로입니다. 우주법의 선구자 앤드류 헤일리가 제안한 건데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메타로의 대원칙이 그 핵심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간 외교의 가장 첫걸음이겠죠. 법학자 에른스트 파산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었어요. 여기 세 가지 원칙을 보시면 핵심이 딱 보입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생존이 최우선이다. 둘째,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낮다고 해서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셋째, 한 문명의 발전을 위해 다른 문명을 희생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우주적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셈입니다. 자, 이제 좀 철학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현실적이고 뭐랄까 좀 더 무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생물학적 위험과 소통의 문제입니다. 첫 만남에서 가장 큰,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우리의 평범한 감기 바이러스가 그들에게는 흑사병 같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들의 미생물이 지구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죠. 이 양방향 위협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접촉의 사슬을 원천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단계들 진짜 무슨 SF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아폴로 미션의 교훈이나 화성 샘플 귀환 계획 같은 실제 프로토콜에 기반한 겁니다. 외계 물질이 지구 환경과 단 한순간도 직접 닿지 않게 완벽한 방화벽을 만드는 거죠. 자, 생물학적 위협은 어떻게든 막았다고 칩시다.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언어도, 문화도, 심지어 생물학적 기반조차 완전히 다른 존재와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바로 수학을 우주 공용어로 쓰는 거죠. 1974년에 보낸 아르시보 메시지가 대표적인데요. 1679라는 숫자를 이용했어요. 왜 하필 이 숫자냐면 1679는 23과 73이라는 두 소수의 곱으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받은 지적 생명체라면 자연스럽게 이걸 23 곱하기 73 적자의 그림으로 배열해 볼 거라는 계산이죠. 수학적 필연성으로 대화를 거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바로 링코스입니다. 수학자 한스 프로이덴탈이 아예 외계인과 소통하기 위한 인공 언어를 만든 건데요. 짧은 펄스 한 번은 숫자 1, 두 번은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르치고 이걸 바탕으로 덧셈, 뺄셈 같은 수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계속 확장해서 좋다, 나쁘다 같은 추상적인 개념까지 설명하는 거죠. 애매한 인간의 언어 대신 순수한 논리 그 자체로 대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워집니다.
어쩌면 외계 문명과의 접촉이 단순히 위험한 걸 넘어서 우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냉혹한 전략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소설 삼체로 아주 유명하죠. 류추신의 어두운 숲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우주를 하나의 거대하고 냉혹한 생존 게임의 장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왜 아직 아무도 만나지 못했는지에 대한 아주 섬뜩한 답을 줍니다. 이 가설은 사실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전제에서 출발해요. 첫째, 모든 인명은 살아남고 싶어 한다. 둘째, 우주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입니다. 바로 의심의 사슬과 기술 폭발이라는 개념이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대가 진짜 친구인지 적인지 절대 알 수 없고 지금은 약해 보여도 언제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해서 나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숲이 내리는 결론은 정말 끔찍합니다. 생존을 위한 최고의 전략은 다른 문명을 발견하는 즉시 그들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없애버리는 선제 타격이라는 거죠. 하지만 게임 이론에는 희망적인 대안도 있습니다. 바로 tit-for-tat 전략이에요. 간단해요. 처음엔 무조건 협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가 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는 거죠. 사실 이건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부터 우리 일상생활까지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고 파국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미 증명된 전략이기도 합니다.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지혜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론들을 다 모아서 실제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신호를 받는다면 인류의 공식적인 대응 계획은 과연 뭘까요? 국제우주항행학회 IAEA가 만든 프로토콜인데 굉장히 신중하게 짜여 있습니다. 신호가 진짜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다른 나라 과학자들과 비밀리에 교차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에 보고하고 전 세계에 투명하게 공개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5단계. 이게 핵심인데요. 절대로 먼저 답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두 명의 섣부른 판단이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걸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인 거죠. 대중들이 패닉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한 도구도 있어요. 바로 리오 스케일인데요. 지진의 강도를 나타내는 리히터 규모처럼 외계 신호의 중요도와 신뢰도를 0에서 10까지의 숫자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의미 없는 잡음인지 아니면 정말 지구 근처에서 발견된 외계 탐사선이 보낸 신호인지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혼란을 막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한번 하나로 맞춰볼까요? 메타로의 윤리, 생물학적 방화벽, 어두운 숲의 전략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인류를 위한 하나의 지침, 보편 헌장을 만든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겠죠. 우리는 한 국가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행성으로서 함께 결정하고 안전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절대 물리적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강요하는 대신 상대의 본성을 존중하며 평화로운 지식 교환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의에는 선의로 화답할 준비를 하되 전략적인 경계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 올릴 첫 연극의 대본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 페르미의 역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정말로 우리뿐이라서? 아니면 어두운 숲속에서 다른 모두가 우리보다 그냥 숨바꼭질을 더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겠죠.